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이제 바이오 리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되고 하는데 이제 바이오 리노베이션은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하시면 제 논문밖에 안 나옵니다. 특허하고. 그래서 이 바이오 리노베이션은 바이오의 혁신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을 정해서 바이오 리노베이션을 했는데 이런 이제 기술들이 이제 최근의 트렌드로서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돼서 가야지만 효능이라든지 다양하게 어떤 그런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융복합 기반 기술로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리노베이션 융복합 기반 기술을 활용한 신규 기능성 소재 개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기능성 소재라는 게 이제 뭐 의학도 되지만 식품, 그다음에 화장품으로서 지금 이제 기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가 기술이나 연기 용품 기술, 제형 기술, 소재 기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중요도에서는 밀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기술이 피부 기초 기술이나 융복합 기반 기술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채울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트렌드로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 역시도 이 융복합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브릿지라는 이제 소재 산업이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식품 산업, 의약품 산업, 뭐 화장품 산업,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지금 이제 뜨고 있고 오래전부터 초창기에는 이제 기능성 식품 그래서 그린 바이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그래서 화이트 바이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이 식품하고 화장품하고 연결해서 뉴트라시티컬 그다음에 의약품하고 이제 화장품하고 얘기해서 코스메티컬 그다음에 식품하고 이제 의약식품입니다. 그리고 식품하고 화장품하고 엮어서 뉴트리 코스메틱스라는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단어는 어렵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보셔도 되고 왜냐하면 근데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단어들을 잘 쓰면 굉장히 지식이 풍부해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꼭 쓰셔도 아마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뉴트리 코스메티컬, 뉴트라슈티컬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트렌드로 지금 진행을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 브릿지라는 거는 식물 자원, 동물 자원, 곤충 자원, 미생물 자원 다양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밸류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치를 어떻게 분류를 시키냐에 따라서 이제 예전에는 이 자체만으로 화장품을 만들고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바이오 이노베이션 기술, 생물 전환 기술의 한 분야인데 이 바이오 이노베이션 기술을 써서 추출하고 분리해서 정제해서 핵심 기능성 소재 성분을 생산해내는 그런 부분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핵심 기능성 소재 성분이 생산됨으로써 식품에서 기능성 식품 소재라든지 의약품, 기능성 의약 소재, 그다음에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 지금 이제 가는 게 최신 트렌드고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게 그리고 다른 업체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화장품이나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은 천연물에서 추출을 했는데 이 천연물 추출이 왜 안 좋은지 최근에 말씀드리고 또 한계에 부딪혔고 낙오의 의정서에 의해서 이제 국내의 것만 사용할 수 있고 해외 거 쓰려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천연물 추출물을 잘 안 쓰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보시면 이제 어떤 자생식물이 있는데 똑같은 자생식물입니다. 세 가지. 근데 채집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북 여천, 남부, 강원 서부에서 추출한 거고 채집 시기와 뭐 추출물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생리활성이 나온 거는 한 지역에서 나옵니다. 이 이유는 기후 변화, 그다음 토양 재질, 그다음에 어떤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천연물 추출물 자체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비약적이고 앞으로는 이게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같은 식물이라고 나는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어디서 뭐
다른 데서 많은 데서 수입해오고 이런다고 해서 효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화장품은 컨셉 장사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보다 진짜 효능이 나타나, 앞으로 화장품은 진짜 효능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진 자연식물 활성을 이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 식물세포 공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물 천연물 천연물들은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항암제로 쓰고 있는 주목나무에서 나온 탁솔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 된 나무에서만 추출이 됩니다. 그 전에는 추출해봤자 아무런 효능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밭이 필요하죠. 키우려면. 뭐 제주도 가면 뭐 엄청난 밭을 가지고 필요한 식물을 심거나 뭐 하기도 하고, 뭐 순창에 가면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토지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 식물 줄기세포는 토지가 필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퍼멘터만 공장 라인 하나만 있으면 거기서 추출해서 그다음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절적인 영향도 안 받습니다. 이 식물 줄기세포는 한 달에 딱 한 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30일 키우면 대량으로 나오고 1년치 다 수확할 수 있고, 그러면 12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번만 키운다 하면 10년치를 미리 뽑아내는 거예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소재로서, 그 다음에 기후, 태풍이 불거나 다 망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장 내에서 이 식물 줄기세포를 키워서 소재화시키면 되더라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세포 배양을 활용한 융복합 기술을 통하여 대사산물의 고급화기, 구조, 다양한 기술을 확립함으로써 독자적인 차별화된 소재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아모레, 퍼시픽이 AP가 이 식물세포에서 녹차, 산삼, 그 다음에 서리태, 콩 이런 줄기세포를 가지고 산심이라든지 이런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나갔는데요. 이제는 거기도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 말씀드렸던 융목과 기술을 적용시켜야지만 이제는 더 효능이 높은, 그리고 안정한 이런 표준화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와 융봉합 기술을 접목시키는 그 기술이 앞으로 이제 필요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트렌드를 보시면 식물 추출물 화장품이 기존에 이제 지금까지 대세라면 앞으로는 이제 식물 줄기세포 화장품이 이제 나갈 거고, 그래서 이제 식물 줄기세포입니다. 실제적인. 그래서 이제 뭐 뉴스 기사에 나온 거 뭐 세계 최초 뭐 분리 배양했고 뭐 식물 줄기세포 화장품 역사 시작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 들어보셨나요? 세계 최초 무엇이 식물 줄기세포인지 뭐 이런 뉴스들이 몇 년 전부터 나왔고, 이런 게 제품화해서 대량 생산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스마트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원료들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까지 연결되는 이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트렌드 중에 최근 따끈따끈한 뜨거 이런 따끈따끈한 엑소존 화장품. 이 엑소존이라는 건 줄기세포, 예를 들어서 이런 줄기세포에서 뽑아내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 안에 이제 RNA, DNA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프리미엄 스킨 부스터 뭐 이런 식으로 화장품, 고급 화장품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주사제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물 줄기세포는 보시면 모든 식물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역사, 히스토리가 되는 식물종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화장품에서 지금 저희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연용초 같은 경우는 독도, 울릉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용초를 풀이해 보면 영원한 젊음을 주는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되는 식물들로 이제 이 줄기세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을 줄기세포화를 할 수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대량 생산들을 가지고 효능적으로 다양한 효능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성분이라든지 바이오 공정을 통해서 인체 성분하고 유사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어서 얘네들을 가지고 제약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화장품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LS 픽토리 식품하고 지금 화장품을 위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소재 개발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회사와 다른 독자적인 기술로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질 성공 사례를 보시게 되면 산삼배양근, 적하수 배양근, 장미세포, 노니세포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것들이 이미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가지고 화장품 원료로서 지금 제품으로서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산삼 배양근, 이게 한과장품 상신, 아모레 이런 것들이 제품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라인드 사임당, 셀파, 또는 동국제약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 의학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 중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로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제가 최근에는 이 동국제약하고 병풀을 가지고 이제 같이 연구해서 이 병풀이 굉장히 저희한테 유용하게 지금 쓰이고 유용한 효능을 나오는 거를 제가 최근에 다시 어떤 기술을 접목했을 때 나중에 좀 접목했을 때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동국제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화장품에서도 써도 됩니다. 주름 탁월합니다. 주름 개선 이게 그러니까 피부 재생입니다. 재생을 하기 때문에 마데카솔 알죠? 마데카솔의 원료입니다. 마데카소사이드라는 그 화합물이 이 병풀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호랑이 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핫한 이제 병풀이 지금 핫하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또 나오는 흰 민들레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핫한 이제 원료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온 이노베이션이 아까 나왔는데 이 바이온이 도대체 뭐냐 말씀드렸지 미생물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보유한 효소를 이용하여 비활성 화학 물질이나 생리활성이 없는 천연 추출물로부터 생리활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유도체 생산이 가능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 천연 소재들은 높은 독성, 그다음에 미약한 기능성, 그다음에 소재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키가 밋밋한 키는 아무리 열려도 안 열리고 아무리 효과를 불러해도 안 되죠. 근데 이 윤법과 기술 기반을 적용하게 되면 이 키의 어떤 특징적인 거를 해서 이 바이온 이노베이션 라이브를 해서 식물이든 줄기세포든 미생물이든 그 화합물이든 이 변화를 주게 되면 교기능 천연 소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성 감소와 승교 기능성, 기능성 향상, 소재의 다양성을 만들 수 있다는 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 들어보셨을 건데 뉴스에서 자주 떠들어서 그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로서 보시면 이제 이 싱글 화합물이라든지 줄기세포 추출물이나 식물 추출물들이 이 미생물을 통해서 이 미생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약처에서 보시는 미생물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독자적으로 분리한 미생물이고 얘네 이 미생물을 썼을 때 이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화합물을 더 붙이는 원래 이 화합물이었는데 더 붙이는 그래서 유도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유도체를 만들어냄으로써 고기능성 향상, 신규 기능성 창출, 독성 감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럼 발효라는 걸 들어봤는데 발효화장품 한때 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발효화장품이 거의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기능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제한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발효화장품은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죽일러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효화장품 다 가짜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제한성이 안 나옵니다. 발효화장품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 바이온 이노베이션은 제한성이 탁월합니다. 제한성 그대로 나옵니다. 할 때마다 그대로 나오는데 어쨌든 바이온 이노베이션하고 발효하고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이제 미생물이 가진 효소적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합성 및 생물자원 기술의 단점을 보완, 개선한 기술이더라. 그래서 보시면 이 발효는 예를 들어서 발효는 배당체를 식물에는 이런 배당체가 많죠. 근데 배당체를 비배당체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어떤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피부 안에 침투하거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물에 녹는 부분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효능은 나올 수도 있지만
미생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선택지, 그러니까 즉 자르고 이런 것들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얘네들 굉장히 까칠한 성격을 소유자들이 발효하는 거는. 근데 이제 저희 기술 같은 경우는 이런 비배당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 미생물 통해서 이 미생물 안에 있는 어떤 특정 효소에 의해서 다양한 이런 유도체들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 유도체가 만들어지면서 효능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독성도 사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능성이 더 창출되거나 기능성이 더 고기능성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 이노베이션에 들어가는 미생물은 저희가 이 독자적으로 제주대학교랑 같이 코업을 해서 독자적으로 분리한 거고, 그래서 이 소재 다변화 극대화시켜서 알고 있는 우리가 먹고 있는 젓갈에서 분리한 겁니다. 젓갈에서, 제주 전통 젓갈에서. 그리고 최근엔 국립생물자원관하고 식물유산균을 가지고 지금 최근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미생물을 분리해서 실제적으로 테스트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찾아내서 저희가 그걸로 기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은 우리가 이미 먹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식약청이나 어떤 거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제재를 받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식약청에서 허가된 미생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 바이오 이노베이션 적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파리풀이라는 식물 주기세포입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이 파리풀은 우리가 항염증하고 살충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거는 카더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더라. 그다음에 뭐 동의보감에 실제로 있더라.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보고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항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봤더니, 이 세포 독성을 봤을 때 세포 독성은 거의 좀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HPLC라는 부분을 기계를 써서, 이거는 이제 추출물, 파리풀 추출물이고, 이거는 바이오 이노베이션 적용한 샘플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성분을 비교를 했을 때 성분이 다른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미백 활성 증진을 시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멜라닌, 미백 멜라닌이었을까? 멜라닌이 증가되는 것을 막았고, 이 바이오 이노베이션 된 것만 하얀 바입니다. 그래서 막았고, 그 다음에 이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 타이노시네이즈는 효소인데, 얘네들이 이 효소가 저해가 되었지만 멜라닌도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포 안에서 봤더니 완전히 저해를 시킵니다. 또 탁월한 미백 활성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크루드 상태가, 즉 추출물 상태에서도 이 정도 효과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 원료로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접시꽃이라는 거. 우리 접시꽃은 어렸을 때 집집마다 있었죠. 그리고 갖고 놀기도 하고 꽃 따가지고 뭐 재밌게 놀기도 했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많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중에 또 하나 장점이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식물들을 되살릴 수 있고 예정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라산, 백두산 이런 데서 채취를 못하는 희귀종 혹은 보호종 이런 것들도 얘네들은 대량 생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얘네들도 뭐 항염배, 인병, 하열, 뭐 카더라라는 이제 효능이 나와 있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똑같이 했을 때 새로운 피크들이 나온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염증을 보는 이제 NO 옥사이드를 이제 나이트릴 옥사이드라는 NO 첫째로 보는 건데, 이제 이거를 염증을 효과 보려면 이 NO라는 거를 저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해되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관련된 인자들이 저해되는 거를 이렇게 데이터로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리지널, 그러니까 이 추출물들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이노베이션에서 새로운 피크들이 결국은 이 염증을 엄청나게 저해시키면서, 이 염증은 어떻게 하면 노화, 그 다음에 뭐 여드름 뭐 이런 거랑 다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염증으로서 굉장히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그런 기능성 화장품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는 조개나무인데, 얘네들은 사라져가는 식물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크도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특이한 거는 여기 보시면 하얀 바하고 검은 바, 하얀 바는 얘 그냥 추출물이고, 검은 바는 이제 바이오 이노베이션 하는 겁니다. 이게 바이오 이노베이션 하는 건데, 이 원래 추출물은 독성이 강합니다. 근데 독성을 아까 말씀드린 독성을 감소시켜버렸습니다.
바이온 이노베이션 한 거는. 그래서 독성이 전혀 없고 이 염증에 대해서 탁월하게 훨씬 더 효과가 나오더라라는 거를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굉장히 좋은 원료를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어떤 성분 중에 하나가 이 갱년기 치료제로서도 지금 하는데, 저희가 이 포모네틴이라는 걸 가지고 실험했을 때 이게 만들어집니다, 대량으로. 그래서 이 갱년기 치료제로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이것도 대량 생산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포모네틴에서 저희가 포스페트를 미생물에서 붙였더니 실질적으로 이것도 독성이 강한데 독성을 감소시켰어요. 독성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염증을 훨씬 더 저해하는 걸 나타냈고 이제 염증 활성에 대해서 다른 인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를 나타내는 거를 확인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일 화합물로서 이 캠포페롤이라는 게 있는데, 캠포페롤은 다양한 식물에서 나오는 화합물입니다.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인데, 잘 보시면 이 캠포페롤에서 저희가 바이온 이노베이션에서 스리오글리코사이드, 즉 당을 붙은 거를 만들었는데, 실제적인 미백 효과에서 캠포페롤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캠포페롤에서 이게 좀 하얗게 되는 거는 이제 미백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고, 이거를 이 실제적으로 셀 안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잘 보십시오. 멜라닌을 캠포페롤은 증가를 시킵니다. 즉 멜라닌을 증가시켰다는 흑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닝제로 쓸 수 있다는 건데 오히려 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본 출신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박사학위를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박사 동경대학교 출신인데, 근데 갸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피부 까맣게 하고 그런 가를, 네,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그 얘기 하려다가 이상하게 근데 이 멜라닌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당이 붙은 걸 만들었을 때는 미백 효과가 전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흑화를 나타내는데 미백 효과가 이 구조 하나 변함으로써 같은 화합물인데 이제 이런 효과를 나오고 실제적으로 타이노시네이즈를 굉장히 저해를 시켜서 이 미백 활성이 굉장히 좋은 화합물. 이건 최초입니다. 아직 특허를 안 걸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더 뽀뽀해 있어서 그래서 우리 SFC 바이오가 이 특허를 해서 만약에 이 원료를 쓰신다면 이제 그래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가리코스 버섯이라는 건데 우리말로는 버섯이라고 합니다. 이 아가리코스 버섯이 유명해진 거는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암에 걸렸을 때 이 버섯을 먹고 암이 치료가 됐다라는 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엄청 비싸지고 유명해졌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얻어가지고 했더니 이제 항상 항암 등이 있는데, 얘네들 바이온 이노베이션은 저희가 봤을 때 항균 효과가 원래 이 아가리 추출입니다. 항균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가 이거는 이제 NC라는 거는 그 미생물, 저희가 이 바이온 이노베이션에 쓴 미생물인데 미생물 추출을 했더니 어떤 항균 효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이온 이노베이션은 건 항균 효과가 나옵니다. 슈퍼박테리아도 굉장히 여기 지금 데이터 빠져 있는데 슈퍼박테리아도 굉장히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MMP1하고 이 콜라겐, 즉 주름 개선인데, 이 주름 개선에 이 주름을 없애는, 콜라겐을 없애는 게 이 MMP1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를 어떻게 됩니까? 저해를 시켜야지만 콜라겐이 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MMP1의 처리를 봤을 때 아가리코스 버섯 추출물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이온 이노베이션 한 이 아가리코스 버섯 추출물은 MMP를 쫙 저해를 시켜버립니다. 동도우전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콜라겐을 증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테스트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뭐 기업에서 기술 이전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줄기세포에서 바이오닉을 적용했을 때 이제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고, 이제 확인하셨듯이 데이터로 확인하듯이 지금 다양한 기업들과 저희가 지금 손을 잡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소재들을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줄기세포 운용, 이거는 이제 아까 바이오닉으로서 세계 최초였고 이것도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하는데, 우리 인간이 이제 아인슈타인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이상하죠. 우리 와이프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존경하는 두 명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이라고 스티브 잡스인데 사랑하는 건 제 와이프를 제일 사랑합니다. 네, 이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 내일을 가끔 나왔죠. 근데 신문 방송에 나오고 했는데 내일인데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주름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일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 그렇게 천재적인 거를 하더라도 내일은 10%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5% 썼습니다. 저는 7% 썼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9% 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90%는 뭐 하냐? 뭐 하냐?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실제적으로 잠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런트 지금 잠자는 유전자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이 식물도 줄기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뭐 어떤 화합물 아까 봤던 그런 화합물을 생산할 때 10%밖에 쓰지 않습니다. 유전자를. 그러니까 유전자가 발현돼야지만 화합물들을 만들어냅니다. 효소 작용을 위해서. 그런데 이 언제 그러면 식물들을 쓰냐?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 가뭄이 온다든지, 뭔가 극한이 왔을 때, 막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상사가 대표님이 도와주면 막 괴롭히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하거나 나가거나 둘째 하지 않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김성기 대표님. 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초인적인 그럼 상사가 막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막 좀 열심히 해라 막 하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데이터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돌아간 겁니다. 내가 더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 뭔가 유전자가 더 돌아갑니다. 그거를 저는 착안을 해서 그럼 극한 상황을 뭘로 줄까? 그래서 LED를 준 겁니다. LED는 그래서 적외선 자외선은 화장품 원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LED라는 건 가시광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광선, 우리 보이는 빛을 이제 중에 빨주노초 파란보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블루하고 레드 빛을 씁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에 썼을 때 얘네들이 과연 어떻게 변하느냐. 세계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시토라는 거는 이미 알려진 겁니다. 이제 식물학자들이 한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엘리시토라는 거는 이제 식물이 감염됐을 때, 인펙션과 어떤 병균에 감염됐을 때 자기네 보호하려고 뭔가를 뿜어냅니다. 이걸 엘리시토, 그러니까 즉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을 쳤을 때 이 변하는 거. 이건 이제 제가 발견한 건 아닙니다. 이쪽만 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우리가 O2 화장품 나왔죠. O2 화장품, 산소.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안타깝지만 예전에 애도 있고 제가 이제 이영애를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뭐 이제 그 이보영으로 바뀌었다가 이보영도 결혼해서 이제 저희 와이프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한때 O2 화장품이 있다가 싹 사그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근데 저는 거기에 착안을 해서 또 한 가지는 수소입니다. 우리가 수소하면 수소폭탄, 그 다음에 수소 자동차, 에너지 이거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소를 가지고 극한의 자극을 주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똑똑한 놈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이걸 가지고 피부에 했더니 임상을 했더니 주름이나 이런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고 나보다 조금 더 똑똑한 놈이 있었습니다. 10%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늦었는데 그래도 줄기세포 쓰는 거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잠에서 깬 유전자를, 그러니까 잠에서 깨워라, 메이크업, 그래서 깨워라. 그래서 일본어로는 오키테 이렇게 하는데 이 잠에서 깬 유전자가 하면 다양한 구조 어떤 것들이 나와서 화합물들이 나와서 다양한 효능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착안을 해서 시작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줄기세포에 빛을 쬐을 때, 자 가시광선에서 아까 봤던 자외선을 적외선 쓸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가시 빨간선 같은 경우는 엽록소 작용을 최대로 발휘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들입니다. 이제 알려진 이론 그리고 광합성 작용에 입이 넓게 크게 이게 뭐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줄기세포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반응,
블루, 레드 다르죠. 여기서 보면 이제 하얀색, 약간 보라색, 그다음에 여기 녹색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유전자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피노타입이라고 하죠. 겉으로 봐도 유전자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색깔이 변했습니다. 색깔이 변했다는 건 피그먼트를 다르게 냈다는 겁니다. 즉 잠에서 뭔 유전자가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네들 똑같은 양을 키워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조건에서 키워서 아까 말했던 이 HPS 성분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넌 별로 없죠. 근데 블루하고 레드에서 뭔가 뿅뿅뿅뿅뿅 튀어나오죠. 결국은 얘네들이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졌고 기존의 같은 화합물이라도 두 개 비교해 보시면 더 많이 생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극을 주고 뭔가가 잠에서 깬 유전자가 해서 발달돼서 나를 그만 괴롭혀 그러면서 뭔가 화를 내면서 뿜어낸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LED에 따른 피크의 변화를 확인했고 이 피크의 변화는 즉 화합물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했던 병풀입니다. 병풀을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자 병풀 넌 레드 블루 그래서 성분 분석을 했더니 레드와 블루가 훨씬 더 새로운 피크들이 이런 거 새로운 피크들이 막 나옵니다. 새로운 피크들이 나왔다는 것보다 잠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성분들이 새로 나왔다. 그래서 셀 독성을 갖다는 독성이 다 없었습니다. 독성은 없었는데 그 중에 염증 항염적으로 블루가 굉장히 더 좋은 블루가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암반응, 레드반응, 블루반응.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네들은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현재 피부 재생이나 이런 게 여기 데이터는 없는데 염증만 보여주는데 이거 탁월한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창초. 이 금창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풍으로 유명한 데가 어디죠? 전국 대장산. 그제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 대장산 갔다 온 게 아니라 생명과학연구원에 갔다 왔는데 근데 이 금창초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내드키고 또 혼합으로 한번 키워도 보기도 했습니다. 한번 스트레스 극약으로 받아봐 막 이러면서 했더니 새로운 피크들이 이 오리지널보다 새로운 피크들이 막 나오는 거 확인했고 이 성분들이 새로운 게 나왔구나 확인했고 그 중에 블루가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유전자가 잠에서 깨서 새로운 피크들이 나오면서 효능을 극대화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멘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걸 쓰신다, 아니 장난꾸만요 제가 사업가 같아요. 근데 쓰신다면 이 줄기세포, 식물 줄기세포 빛을 만나다 멘트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9% 썼다고. 자 그래서 이런 멘트로도 사용할 수 있고 빛을 만나다.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게 만들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흰민들레 아까 말씀드린 흰민들레 제가 좀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흰민들레 어떤 또 다크 레드 블루에서 새로운 피크들이 조금 좀 다른 걸 나왔는데 이 얘네들을 보면 이제 이 모유 세포 증식이라고 해서 발모입니다. 발모인데 블루에서 이게 미노실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약으로 판매되는 미노실드가 증가를 시켰다면 이만큼 증가시키면 흰민들레는 원래는 저해를 시켜서 오히려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블루 같은 경우는 거의 1.5배 이상을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이 발모 효과가 탁월한. 지금 현재 여기 이것만 있는데 다른 것들 케미칼로 화합물로 했을 때는 더 효과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건 추출물에서 이 성분이 뭔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다른 아까 말했던 단일 화합물을 했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어떻게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정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이크로바이오 적용 소재를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소재 다변화 및 효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바이오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로 이제 천연 바이오 활성물질 개발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바이오 소재 개발에서 메디컬 매터리얼스 그래가지고 식물 줄기세포 및 미생물율의 아까 말한 엑소점을 지금 현재 핫합니다. 진짜 엑소점 핫한데 그 다음에 이제 수소재 연구 개발에서 이제 아까 말씀은 미메틱 해가지고 인체 생체 성분 개발 연구를 지금 현재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기능성 탐색이랄지 검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게 되는데 이 바이오 이노베이션이 저희가 지금 뭐 AI 기반으로 지금 해서 이제 큰 국책 과제를 이제 굉장히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나온 것들을 그러니까 바이오 이노베이션 나온 것들을 대사체 분석을 효능 평가를 하게 돼서 스케일업 시키고 포뮬러를 개발하고 개별 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하나의 일련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누트리 코스메틱스 뭐 뉴트라스티컬 코스메티컬, 파마시티컬 이런 소재들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자 지금 저희가 열심히 우리 학생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바이오 이노베이션은 기존에 있는 식물들이 있는 특허가 있기 때문에 특허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이노베이션 전문가는 모든 게 특허입니다. 다 특허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 특허가 있다 하더라도 다 깹니다. 이 기술이 적용돼버림으로써. 그래서 특허를 다 걸 수가 있고 우리만의 소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허는 계속 지금 저 1년에 출원을 열 몇 개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되면 하나씩 등록되고 막 등록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국립선물장 기증도 하고 뭐 조거리도 하고 막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가기관이니까 그래서 뭐 연구비도 받기 때문에 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특허가 다 된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연구를 데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국립선물장과 산자부, 뭐 보건복지 중소벤처기업에서 이제 연구비를 계속 받고 사실은 제가 선문대에서 아마 개인 연구비는 저희가 아마 1등일 겁니다. 저희 연구비가. 근데 어쨌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재 개발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게 뭔가 새로운 기술이 접목해서 가야지만 앞으로 어떤 소비자들한테 매력을 어필할 수 있고 뭔가 기술이 접목됐기 때문에 기능성도 더 뛰어나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술을 앞으로 이제 SFC 바이오가 씀으로써 소재를 이제 만듦으로써 아마 LS 피플에서는 굉장히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제 이제 이거 맞고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캐릭터 예. 이거 설명 한번 두분 캘러스 샘플 캘러스 예. 예. 캘러스 샘플은 네가 해. 아 캘러스 어떤? 아니요, 그냥 요거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요번에 저희 여러 가지 소재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저희 요번에 화장품에 들어간 그 성분을 가지고 지금 하신 건데 이게 어떤 캘러스가 상황인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거 설명해 주시면 이 캘러스라는 게 보시게 되면 사실은 제 전공이 이쪽 아닙니다. 제 전공은 미생물입니다. 근데 이 식물까지 하고 있고 아까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게 하나를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멀티플레이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캘러스라는 거는 이 식물에 자라는 세포입니다. 세포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쉽게 얘기하면 세포 덩어리인데 상처를 내면 그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생기죠? 딱지가 생기죠. 그겁니다. 딱지입니다. 송진 예, 송진 뭐 딱지 예, 이런 겁니다. 코딱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피부가 재생을 하기 때문에 그 세포가 막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캘러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린 배양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캘러스에서 이제 그냥 세포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체는 누구의 식물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거기 안에 세포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세포는 눈에 안 보이죠. 현미경으로 봐야 세포가 보이는데 이거는 그런 덩어리가 뭉쳤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예. 먹지 마. 먹으면 안 됩니다.
바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와이프가 이쁘냐고요?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거를 다 조금씩 저희 거에 넣을 거예요. 네. 네. 한 번에 다 넣지는 않지만 네. 그러면 네. 자, 그럼 이 화장품을 발랐을 때 예. 보통 저희가 지금 현재 레드라인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최소한 4조는 써야지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줄기세포 화장품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써야지 그 효과를 확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질문하셨는데 네. 이 화장품이라는 게 아까 제가 잠깐 넘어갔는데 컨셉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고시, 비고시, 이제 비고시 원료를 받으면 이제 효과가 증명 임상하는데 임상을 실제로 보면 4조에서 8조 보지 않습니까? 네네. 임상은. 근데 그 안에 효과 나옵니다. 그 안에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바른다고 생각했을 때 바르고 한 가지 이제 나중에 SFC 바이오에 제안을 할 건데 마이크로 리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리드. 예, 혹시 들어보셨을 건데 예, 그거는 그 롤러입니다. 예. 네, 마이크로 리드는 좀 다릅니다. 아. 그런데 지금 아마 마이크로 콘으로 지금 아마 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표피, 진피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용해가 됩니다. 그 성분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 회사랑 지금 같이 저랑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접목해서 하면 효과는 일주일 만에 나옵니다.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하루에 바로 한 번 바르면 느낌이 옵니다. 느낌 오네. 그럼 두 번째 바르면 주름이 사라졌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장사 제가 참 아니라. 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피부거든요. 예. 민감한데 민감성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화장품 바꾸면서 맞습니다. 예. 트러블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이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어떠나요? 아주 또 좋은 질문하셨어요. 저를 괴롭히는 아주 좋은 질문하셨어요. 네. 사실 아까 천연물이라는 게 네. 천연물 성분 중에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괴롭히는 겁니다. 피부에 뭔가 안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천연물 화장품을 바꾸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합성한 물질들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뜬 게 천연물 화장품이 뜬 겁니다. 그 트러블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 천연물 화장품도 꼭 피부 말씀하셨듯이 약한 분들한테는 또 약해 합니다.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그런 게 아까 말했던 독성 때문에. 독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성이 감소된 것들은 아마도 아마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예. 알려드릴게요. 그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이 피부 타입이 틀린데 네네. 서양인들이 써도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글로벌로 나아가야 맞습니다.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와야 된다. 예. 한국 화장품 시장이 얼마나 되냐면 글로벌은 엄청 크죠.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유전적으로 피부는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피부색 이런 거는 멜라닌 색소가 더 있다 없다. 그 차이고 유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하얗고 이거는 검고 이런 건 멜라닌 색소 때문이지 어떤 유전적인 게 다르지 않습니다. 표피나 이런 진피에서는. 물론 몸 안에서 이제 어떤 유전자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화장품하고는 좀 별개 문제이고 의학적인 문제지. 우리가 미국에서 약 개발했다 우리가 안 쓰지 않습니까? 똑같이 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 걸 미국에 판매하죠. 그다음 미국에서 아니면 독일에서 개발한 약을 우리 그대로 먹습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인들한테는 테스트해서 온 겁니다. 우리 백신 코로나 코비드 백신 똑같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테스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외국 유럽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테스트한 걸 그대로 우리한테 줬는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또 뒤에 일정도 있고 또 식사하시면서 또 할 수 있도록 아직 뒤에 일정이 좀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